이제 할 얘기는 EEDI입니다. 여러분들이 엔진 선정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배 설계를 잘 해가지고 프로펠러도 잘 맞췄고 저항도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엔진을 가지고 연료를 얼마나 태우면서 운항을 할 거냐라는 게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참조선 자료 보면은 거의 한 100일 동안 연료를 한 5,000톤인가? 그 정도 넘게 태우거든요. 더 된 것 같아요. 몇 7,000톤인가? 이 정도를 태우면은 CO2가 엄청 많이 배출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게 이제 여기 EEDI의 핵심입니다. 이제 배경을 좀 얘기하자면은 해운 산업이 2018년인가 그때 기준인데 해운 산업이 그러니까 배로 뭐를 옮기는 산업이 전체 지구의 CO2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회사기구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이상 CO2를 줄이려면은 탄소가 들어간 연료를 적게 쓰거나 아니면은 연료 효율을 높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EEDI,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라는 겁니다. EEDI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위에다 놓고요. 결국엔 CO2 배출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는 사회에 대한 공헌이기 때문에 화물의 양, 그 다음에 수송 속도를 가지고 곱해줍니다. 뭐 앞에 이것저것 짜잘한 게 본데 필요 없고요. 화물의 양, 수송 속도. 분자는 좀 복잡합니다. 우선 엔진 동력이 있고요. 엔진 동력당 연료 소모율이 있고, 그 다음에 CO2도 얘가 연료 소모당 CO2 배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식을 달면은 1시간의 CO2를 1시간에 CO2를 얼마나 배출하는지로 계산이 돼요.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기에 V 레퍼런스라는 속도가 있는데 배 설계 속도랑은 조금 달라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MCR을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배는 26,000kW로 설계점을 시작했죠. 거기에 75% 조건이에요. 그때 바람과 파도가 없는 조건에서 아까 26,000에 75%면 얼마예요? 대충 한 21,100 정도 나오나? 21,500? 뭐 이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럼 25,000kW를 가지고 잔잔한 바다에 떴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속도를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세요. MCR에서 NCR 갈 때 얼마예요? 85%. 그 다음에 여기에서 C마진 빼주죠. PB. 얘는 1.15분의 1을 곱해주면 되잖아. 한번 해보죠. 원래 100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0.85 곱하고 나누기 1.15를 해주면 한 74%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뭐냐면은 잠깐만 아까 74% 나왔죠? 74% 나왔으니까 얘가 사실은 그냥 PB랑 거의 비슷한 값이에요. 아니면 PD 곱하기 0.99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73%까지 떨어지네. 그러니까 그치. 네, 그래서 이게 거의 PB나 PD보다 조금 큰 값입니다. 사실 얘보다 조금 큰 값에서 나오는 속도가 V 레퍼런스예요. 그러니까 거의 설계 속도죠. 왜냐하면 우리가 애초에 설계 속도가 프로펠러에 PD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VS보다 V 레퍼런스가 조금 작기는 한데 하여튼 비슷한 값이에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확히는 계산 한번 해봐야겠죠. 대충 지금이야 뭐 대충 설계 속도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14.5. 그 다음에 캐패시티는 배가 얼마나 짐을 실을 수 있냐고. 이제 우리는 화물선이니까 데드웨이트 얼마? 319K 319000 계산을 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우리 배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에서 CO2 배출량인데 이거 좀 계산이
중요하죠. 우선 주기관 동력을 PM이라고 써줍니다. 근데 얘도 SMCR을 바로 넣는 게 아니라 75%. 그러니까 아까 우리 V 레퍼런스 구한 이때 동력이랑 같은 값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EEDI라는 거 전체가 원래 SMCR의 75% 기준으로 쓰고 있다라고 알면 되죠. 그다음에 SFC 아니면 SFOC라고 쓰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 엔진 카탈로그 보시면은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연료 종류에 따른 CO2 배출량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주 엔진이고 옆에 보면 보조 엔진도 있는데 보조 엔진은 배 추진은 아니고요. 프로펠러 돌리는 건 아니고 배 안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들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에 대한 것들도 항상 계산을 하게 돼 있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주기관용 펌프, 항해 설비, 거주용 전력 등등. 그러니까 이외에 배를 운항을 하면서 배만 운항을 하는데 항상 필요한 거는 계산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게 뭐 화물 펌프. 우리 유조선이니까 화물 펌프 들어가죠. 근데 항구에 가서 기름 퍼낼 때만 쓰지 뭐 이거를 운항하는 내내 쓰진 않잖아요. 평형수도 처음에 자세 잡을 때 쓰지 배 계속 가면서 평형수 펌프를 쓰진 않잖아요.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얘는 운항이랑은 상관없죠. 화물의 문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얘는 제외를 하고요. 그러면 알아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기관 출력이 1000kW 이상일 거예요. 당연히. 그때는 요 식을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MCR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26000kW. 거기에 대한 85%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SFOC가 연료 소모율인데 걔를 계산하는 단위가 좀 웃깁니다. 그램이고요. 밑에가 킬로와트 아워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1킬로와트를 1시간 동안 내는데 연료를 몇 그램 태운다예요. 근데 우리 몇 킬로와트 쓰죠? 26000킬로와트 지금? 아니면 26000 곱하기 75%할 거잖아요. 이만큼을 1시간 동안 태울 때는 기름을 얼마를 쓸까요? 그러면은 그냥 1kW당 155g 정도니까 요거 곱하기 이 숫자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배가 1시간 동안 태우는 기름의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료별로 CO2 배출량을 또 다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연료는 1톤을 태웠을 때 배출되는 CO2 양이 많을 수도 있고요. 탄소가 아예 없으면 수소 같은 건 태워봤자 뭐 CO2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EEDI니까 탄소가 들어가 있는 연료들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돼 있을 때 CF는 1톤의 연료를 태웠을 때 CO2가 몇 톤이 나오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거 디젤은 숫자가 잘못됐는데 3.20 몇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은 EEDI 계산 예제 보시면은 디젤은 따로 계산 숫자 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의 연료는 헤비 퓨얼 오일이기 때문에 얘를 메인 엔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디젤은 보조 엔진에 들어가야겠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지금 쓸 건 아닌데 혹시라도 나중에 LNG 추진선 얘기하신다면은 내추럴 가스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볼 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배에 대해 EEDI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하면은 그냥 여기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죠. 네. 제가 아까 디젤 오일은 3.20 몇이라 했잖아요. 3.206이에요. 카본 팩터가. 나머지는 뭐 그냥 정해져 있는 대로 했고 요거는 어디 제가 예제에서 긁어온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V 레퍼런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별 차이 없다고 했죠 제가. 그 다음에 동력 있고 DWT 계산하면은 EEDI가 이게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배는 근데 이게 나오나?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근데 최근 EEDI의 목표는 이거거든요. 2.010. 그러니까 우리 EEDI가 좀 높죠. 여러분들 이제 설계한다면 그게 EEDI가 좀 높기 때문에 동력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 2의 EEDI 목표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미 앞에서 수치가 얼마인지 제안을 해버렸지만 이제 그거를 2008년 이전에 최근 10년 동안 건조된 배의 CO2 배출량을 똑같이 계산을 했어요. 배 종류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 계산을 했을 때 이런 곡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막 찍혀 있는데 그 점을 잘 통과하는 어떤 선을 만들어서 얘가 베이스라인이에요. 기준. 그래서 이거 기준치에서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강하게 값을 제한을 주겠다라는 건데 우선 그래서 기본 EEDI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배 종류별로 요 식으로 나옵니다. A, B, -C제곱인데 B는 DWT예요. 정해져 있고 A랑 C는 배 종류마다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수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EEDI는 계속 갈수록 숫자가 기준이 낮아질 거예요. 숫자가. 왜냐하면 EEDI는 작을수록 환경 친화적인 배거든요. 그러니까 EEDI 기준도 숫자가 작아질 거다. CO2 배출량이니까 아무래도 EEDI가 작으면 CO2 배출량도 작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돼 있어서 갈수록 EEDI는 지금 곡선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는 EEDI를 만족하는 배를 여기에 만들었어요. 근데 좀 있으면 EEDI 기준 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는 EEDI를 만족하지 못하죠. 그냥 놔두면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EEDI 곡선이 내려가는 중이다.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냐? 2015년부터 매 5년마다 10%씩 EEDI를 곡선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2013년부터 15년까지가 원래 EEDI 시작이었고요. 20년까지가 EEDI 페이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3년 전에 졸업한 사람들은 EEDI 맞추기가 쉬웠는데 지금 페이지 2거든요. 2020에서 2025년. 그래서 페이지 2는 지금 원래 EEDI 아까 우리 베이스라인 구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탱커는 DWT 2만 톤 이상인 배는 20%를 줄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베이스라인 구한 거에서 20%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2.2몇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EEDI를 맞춰야 된다. EEDI는 어떻게 그러면 실제 배에서는 어떻게 검증을 하냐? 뭐 다 만들어서 EEDI 못 맞추면 배 폐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형 실험 단계에서 모형 실험을 잘해서 EEDI를 미리 추정을 합니다. 사실 EEDI에서 추정해야 되는 게 보세요. 엔진 아까 P EEDI 계산식 대충 써볼게요. PME 메인 엔진 사이즈 얼마인지 뭐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배 설계할 때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SFOC 엔진 카탈로그에 있죠. 카본 팩터 이미 정해져 있죠. 연료 뭐 쓸지 하면. 그 다음에 캐퍼시티 선주가 정해졌잖아요. VS, V 레퍼런스 아까 얘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PME의 75% 아까 PME가 SMCR의 75%잖아요. 75% 그걸 가지고 낼 수 있는 속도를 정확히 추정해야죠. 그걸 모형 실험 갖고 한다는 뜻이에요. 최종적으로도 시운전을 통해서 다시 확인은 하는데 모형 실험 자체를 충분히 믿을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는 거지 그때 가서 모르는 거를 EEDI를 이제 처음으로 알아볼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맞구나 하고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면 실제 배야 없겠지만 EEDI 계산은 하실 거고 그 다음에 EEDI가 기준값보다 좀 높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엔진 동력이나 연료 소모율을 줄이면은 분자가 작아지니 EEDI에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은 태우는 연료를 탄소가 적게 들어있는 걸로 바꿔도 돼요. 아까 LNG 같은 거. 아니면은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거 NH3인가? 암모니아가? 네.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은 탄소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태워도 탄소 배출이 없겠죠. 극단적으로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분모를 키워도 EEDI에 도움이 되죠.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캐퍼시티를 늘려도 되는데 이건 선주가 이미 정해놨죠. 우리 319K라고. 얘는 못 고치겠네요. 선박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게 하면 되겠네요. 엔진을 아까 같은 엔진으로 PE가 변하면 안 돼요. 같은 PE를 가지고 낼 수 있는 속도가 증가하도록 뭐 추진 효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저항을 줄인다거나 그런 설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엔 EEDI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배 설계를 좋게 하는 게 이번 학기 끝까지 선형
저항 추진이랑 선형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죠. 그럼 EDI를 어떻게 줄이는지 다시 좀 할 건데, 요즘 많이 하던 게 사실 선박 저항은 속도 제곱에 비례합니다. 저항은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고 대충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동력은 어떻게 해요? 힘 곱하기 속력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속도의 세제곱에 동력이 비례를 합니다. 그럼 EDI 계산할 때 위에는 PME가 있었고 SFOC 있었고 CF 있었잖아요. 밑에는 캐퍼시티 있었고 V 레퍼런스 있었는데 PME가 속도 세제곱에 비례한다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대충 비례식만 놓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앞 슬라이드에서 속도를 올리면은 EDI에 도움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속도를 올리잖아요. 우리는 그럼 배를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엔진을 크게 넣을 거야. 엔진은 속도 세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속도를 올리고 그걸 낼 수 있게 엔진을 큰 게 들어가면 EDI는 무조건 망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반대로 가는 거죠. 속도를 줄이면 설계 속도를 막 줄여버리면은 배에 낼 수 있는 엔진의 동력 양도 막 줄 거 아니에요. 속도 세제곱에 비례해서. 그럼 훨씬 이득이죠. 그러다 보니까 EDI를 할 때 이제 막 주기관 동력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설계 속도도 낮추고. 그런 트렌드가 잠깐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동력이 너무 약하면은 뭐 잔잔한 바다는 갈 수 있겠죠. 근데 파도가 너무 거칠어지면은 선박이 동력이 충분히 안 나와서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정을 못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해서 미니멈 파워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EDI 계산하고 보고서 낼 때 이것도 내라고 돼 있거든요. 저기 선박설계 컨테스트 보고서에 이것도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은 최소 추진이 26,000이 나오거든요. 26,000 좀 넘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설계값을 이걸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최소 출력값이기 때문에 얘보다 작은 26,000kW 엔진은 지금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오늘 이거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러진 마시고요. 26,000으로 먼저 하시고 최소 추진 출력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설계를 해보고 이게 엔진에서 프로펠러까지 아니면은 배 저항에서 프로펠러까지 어떤 식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최소 추진 출력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때는 여기 26,759kW를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바로 최종값을 제가 찍어줄 테니 그걸 가지고 하십시오. 그거 제가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할 일은 계속 주어질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제 선박 추진 동력을 줄여서 EDI를 좀 좋게 해보자 라는 것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선체 저항도 줄일 수 있고요. 설계 잘하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추진기 추력을 좀 늘리는 추진기 효율을 그 작동점에 맞춰서 좀 높이는 설계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 다룰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연료를 헤비 퓨얼 오일 대신에 아까 얘기한 LPG나 아니면 LNG를 쓰면은 많이 줄어든다. 탄소 배출량.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거는 고려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만 두세요. 쓰지는 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EADI 도저히 못 맞추거든요. 조선소들도 이제 그냥 생 배만 설계해서는 도저히 못 맞추겠다라고 해서 이런 연료 절감 장치를 많이 씁니다.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ESD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달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여기 뭐 이거 저항 추진 때 얘기하겠는데 프리스월 핀 같은 걸 달잖아요. 그러면은 3%에서 5% 정도 동력이 줄어요. 프리스월 핀은 이렇게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을 미리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줘가지고 프로펠러를 거치고 나올 때 회전 성분이 없어서 좀 더 추력이 좋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좀 더 복잡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프로펠러의 유동을 좀 개선을 해주죠. 그걸 달면은 전달 동력이 한 3에서 5% 정도 줄어든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프로펠러 뒤에 달려가지고 프로펠러에 나가는 유동에서 다시 추력을 뽑아내는 회전 유동에서 추력을 뽑아내는 그런 건데 그걸 포스트 스월 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프리 스월 핀이랑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프리 스월 핀을 달아서 이미 프로펠러 유동 회전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뒤에 달아봐야 의미 없죠. 그래서 빨간색 칠해져 있는 게 같이 해봐야 효과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 스월 핀을 달면은 포스트 스월 핀은 같이 못 답니다.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2개 정도의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조합을 찍는 거예요. 그래야 아마 EEDI를 간신히 맞출 수가 있을 거고, 그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조합은 여기에서 어떤 거다? 주로 회색으로 칠해진 게 서로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걸 잘 찾아보세요. 근데 실제로 쓸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대충 요새 많이 쓰는 거야. 뭐 러더벌브하고 프리스월 핀 되나요? 이런 거 쓰긴 하는데, 아니면은 뭐 포스트 스월 핀이랑 할 수 있네.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으니까. 그럼 2개 하면 얼마야? 2개 하면 한 4에서 8% 정도? 그 정도 좋아진다고 가정하고 설계를 하시면 되죠. 아니면 메비우스 덕트 같은 거 좋거든요. 덕트 달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카펠은 여기 프로펠러 형상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에피션시 러더라고 해가지고, 얘는 그거예요. 러더가 가만히 있을 때도 프로펠러 뒤에 가면 저항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프로펠러 유동을 받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프로펠러 회전 성분도 있으니까 얘가 좀 꺾여 있거든요. 그런 거 방지하는 러더인데, 뭐 그 정도 조합을 하면은 3에서 8 더하기 2에서 4니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가면 얼마요? 한 12% 줄겠네. 누가 보면 사기라고 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접근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다른 조합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충분히 좋겠다, 아니면은 전달 동력 줄이는 데 도움 되겠다 하는 거 미리 찍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나중에 일반 배치도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EEDI 말고 요새 많이 얘기했던 게 에너지 윤항 지수라고 해서, EEDI는 설계상 얼마만큼 탄소를 배출하냐고, 실제로 운전을 좀 조심조심 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는 EEOI라고 따로 하긴 하는데, 아직 우리 선박 설계 수업에서는 반영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EEDI는 지금 배들이 중에서 컨테이너선이랑 뭐 등등은 잘 맞추고 있는데, 탱커랑 그 다음에 벌크 캐리어 같은 배들은 아직 EEDI를 많이 못 따라오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아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 여러분들 저기 저항 추진 파트 숙제 관련해가지고 계산해 오시는 거, 뭐 그거 꼭 해가지고 수요일 날 볼 수 있도록 하죠. 여기까지 할게요.